이 사연은 서울의 한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강주한 할아버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이란 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기적처럼 다시 세워지기도 하죠. 강주한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25년 전 그는 서울 남대문 시장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고 강주한은 딸 미래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아빠 잠깐만 저기 가서 물건 좀 더 가져올게. 여기 꼭 서 있어. 강주한은 5살 배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까만 눈동자를 끔벅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래는 사라졌어요. 시장 바닥에는 미래가 들고 있던 작은 인형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야, 미래야. 강주한은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시장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미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미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딸 좀 찾아주세요. 강주한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이미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에게 딸 미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전부를 잃고 나니 살아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강주한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소주병을 끌어안고 딸에게 들려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 달님이 지켜줄 거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 아가 편히 쉬어요. 그 노래는 강주한의 어머니가 그에게 불러주던 것이었고 그는 다시 미래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전해진 사랑의 노래였죠.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수가 되었어요. 포장마차 장사는 망했고 강주한은 집도 잃었습니다. 그는 한강변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며 아내와 미래의 사진이 바람에 날렸고 강주한은 필사적으로 사진을 쫓았어요. 기다려. 제발.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사진을 따라가던 그는 문득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에게 말했죠. 당신은 강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강주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그날 밤 강주한은 마지막으로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한강에 던져 넣었죠. 병이 강물에 빠지며 일으킨 작은 파문처럼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강주한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점을 열었어요. 남대문 시장 근처의 허름한 골목에 자리한 그 주점은 미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죠. 매일 밤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그는 자신의 슬픔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주점을 찾는 손님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상처를 이겨내시다니. 손님들의 말에 그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미래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점 미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강주한은 특유의 따뜻함과 진정성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대기업 임원이 그의 주점을 찾았죠. 이 맛은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겁니까? 그 임원은 강주한이 직접 담근 매실주를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사실 그 매실주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담갔던 방법을 재현한 것이었어요. 강주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죠.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양념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임원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강주한에게 제안을 했어요. 대기업의 주류 사업부에 합류해 새로운 전통주 라인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강주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세상에 나가는 것이 혹시라도 미래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미래야, 아빠가 널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게.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거야. 강주한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아이디어는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개발한 전통주 라인 그리움은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3년 만에 그는 회사의 주류 사업부 이사로 승진했고 5년 후에는 자신의 회사 미래주류를 설립했습니다. 강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제 딸을 찾는 것이죠. 20년이 흘렀습니다. 강주한은 어느새 65살의 노인이 되었어요. 미래주류는 국내 최대 주류 회사로 성장했고 그는 100억대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술의 연금술사라고 불렀죠.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그 노래만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 달님이 지켜줄 거야. 노래를 부르다 눈물이 흘러내리면 그는 손등으로 닦아내고 다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비 내리는 시장 골목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주한은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수십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그의 딸 미래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희미해진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그는 딸의 웃음소리를 더듬어 찾곤 했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어디에 있니? 침대 옆 테이블에는 항상 미래의 사진과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그 인형은 미래가 사라진 날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이었죠. 강주한은 그것을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인형의 색은 바랬지만 그의 사랑만은 바래지 않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주한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약속 취소되셨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주한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을게. 평소처럼 해줘. 비서가 나가고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랍을 열어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미래의 5살 때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제 미래는 3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액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 미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마치 25년 전 미래를 잃었던 그날처럼 말이죠. 강주하는 비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집에 가볼까?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귀가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우산을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강남 거리를 걸으며 그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때는 노숙자처럼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 화려한 거리의 건물들 중 몇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이 딸 하나 찾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비에 젖은 얼굴로 중얼거리며 그는 계속 걸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미래주류의 회장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자장가만 들으며 걸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자 문득 옆에 서 있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1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작은 우산 아래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강주하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 달님이 지켜줄 거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강주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하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자신이 미래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너무나 특별한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그 자장가를 어떻게 이 소녀가 알고 있는 걸까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강주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소녀도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강주한이 소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강주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강주한의 눈에 맺힌 눈물과 간절한 표정을 보고 소녀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어요. 이거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불러주시던 자장가예요. 왜 물으시는데요? 강주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혹시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기적의 시작일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리는 음성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내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에게.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은 신호등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강주한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녀와 그 노래만이 그의 세계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소녀의 질문에 강주한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미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내 또래였을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그 이후로 계속 찾고 있어. 소녀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주안을 바라보았죠. 정말 슬픈 일이네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가끔 어릴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강주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딘가 미래와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소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노인이 자신의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강주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가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분 만나고 계세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소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강주안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엄마, 나 서연이야. 지금 어디야? 아직 카페에 있어. 응,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아니, 나 괜찮아. 그냥 한 아저씨가 엄마를 만나고 싶대. 엄마가 어릴 때 부르던 자장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셔. 서연이 통화하는 동안 강주안은 서연이라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래의 딸일까? 그렇다면 미래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네, 엄마. 지금 강남역 5번 출구 앞이야. 여기서 기다릴게. 서연이 전화를 끊고 강주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금방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래요. 강주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우산 같이 쓰실래요? 강주안은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10분이 지났을까요? 강주안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그들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여기야. 강주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에서 그는 어린 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딸 미래였습니다. 여성이 가까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강주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어딘지 모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낯선 노인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까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강주안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부르는 자장가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이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엄마, 아저씨가 내가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듣고 엄마를 만나고 싶대. 그 노래가 자기 딸에게 불러주던 거래.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 달님이 지켜줄 거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 아가 편히 쉬어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강주안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비에 젖은 도로 위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미래야, 정말 너구나. 내 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은? 강주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25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내가 5살 때. 여성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도 무릎이 떨렸어요. 서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 기억이 많지 않아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이 절 입양하셨다고 했는데 강주안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자장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불러주시던 거였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불러주었지. 매일 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도로변에 서 있었지만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그들만을 위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낯선 노인에게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주아는 미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의 딸의 흔적을 찾았어요.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겁니까?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주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자장가, 그건 우리 가족만의 노래였어. 내 어머니가 창작하신 거였거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5살 이전의 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그것이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장가만큼은 항상 그녀와 함께였죠. 저는 제 과거에 대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어느 날 서울의 한 병원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미래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저를 입양하신 부모님을 만났죠. 서연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이 상황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나타났다니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강주아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잃어버렸던 날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인형이었죠. 이건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인형이야. 내가 사라진 날 이것만 남겨져 있었어. 미래는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신,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던 이 인형.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 이 인형의 이름은 별이었어요. 맞나요? 강주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맞아. 내가 별이라고 이름 지었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니? 미래는 손을 뻗어 인형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더 많은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왔어요. 시장의 소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느낌, 그리고 그날의 비. 저는 그날 비가 너무 무서워서 숨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절 데려갔어요. 그리고 기억이 여기서 끊겨요. 강주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니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계속 널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 내가 술에 빠져 살다가 다시 일어나 사업을 시작한 것도 모두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미래는 강주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낯선 감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의 온기를, 이 사람의 존재를. 저는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분들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항상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생긴 거네요? 미래와 강주아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나한테 외손녀가 생겼네. 강주안이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라. 예쁜 이름이구나.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맑고 투명하게 살라는 뜻이래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25년이란 세월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미래. 그녀가 항상 의문을 가졌던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을 왜 미래라고 지으셨나요? 강주아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어요.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 하지만 우리에게 너는 희망이었지. 앞으로 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이었어. 미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더 많은 기억들이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세 사람의 대화 사이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미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는 어떤 분이셨나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주안의 눈빛이 순간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윤지혜였어. 우리는 20살에 만나 23살에 결혼했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지. 미래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와 닮은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친어머니.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강주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 내가 2살 때였지. 지혜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늦은 밤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어. 말을 이어가는 강주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나와 내가 단둘이 남았지.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너를 키웠어.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5살 때 그렇게 사라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외할머니와 엄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얼마나 힘든 과거를 갖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마음 아팠어요. 할아버지, 미래주류 회사의 회장님이신 거예요?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강주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단다. 너희 알고 있었니?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강주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주류요?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시라고요? 강주한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너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에 내 이야기를 알리면 언젠가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회사 이름도 미래라고 지었어.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것, 그리고 어깨에 태워 시장을 걷던 것도요. 아버지가 저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사주시던 것도 기억나요. 강주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맞아. 너는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지. 매주 일요일이면 남대문 시장 끝에 있는 떡볶이 집에 가곤 했어.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세요. 주말마다 꼭 먹으러 가자고 하시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25년이란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피로 맺어진 유대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강주한이 물었습니다. 너의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니?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김호준 선생님과 박미숙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저를 입양하셨대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강주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구나. 두 분 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암으로, 어머님은 그 1년 후에 심장마비로. 마치 아버님을 따라가신 것 같았어요. 강주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구나. 내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인데.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서연이도 있고, 하지만 항상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장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항상 그 노래를 불렀고 서연이에게도 불러주었어요. 그 노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주하는 감격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니? 25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결국 우연히 길에서 만나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미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씩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강주하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오랜 비 끝에 드디어 햇빛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너희와 함께하고 싶구나. 25년이란 세월을 되찾을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소중히 보내고 싶어.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이 손의 온기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기쁠 거예요.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하실래요? 아빠도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강주아는 갑자기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 아빠, 내 사위를 만나는 건가?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강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보고 싶구나.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라면 나도 그에게 감사해야지. 그들은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거리는 상쾌했고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였어요. 강주아는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신림동이에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강주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림동? 그곳은 내가 너를 잃고 나서 처음 살았던 곳이야. 돈이 없어서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었지. 정말요? 그건 또 다른 운명의 장난 같네요. 미래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미래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25년이란 시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강주아는 미래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일구었는지 이야기했고, 미래는 자신의 학창시절과 결혼, 그리고 서연이를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마 양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강주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교사라. 내 어머니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단다. 대학에 다니려고 했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 그럼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룬 셈이네요. 미래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자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어요. 평범한 중산층의 아파트였지만 강주안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딸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미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비가 많이 온다던데 괜찮았어? 여보, 나 지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 미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강주안과 서연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분은.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내 친아버지셔. 오늘 기적처럼 만났어.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주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저는 미래의 남편 이태준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네요. 강주아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네. 미래는 두 남자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꿈 같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태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미래와 서연이 만났던 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미래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특히 그 자장가. 정말 특별하게 여겼거든요. 강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야. 정말 기적이지.
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사진첩 가져올게요. 엄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있어요. 서연이 사진첩을 가져오자 모두가 그 주위로 모였습니다. 미래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 결혼식,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까지 강주아는 놓쳤던 딸의 인생을 사진으로 남아 따라가며 깊은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구나. 강주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미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태주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장인을 맞이하는 첫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서연이도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테이블을 꾸몄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여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미래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주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고맙다. 정말 맛있구나. 식사를 하며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고, 서연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었어요. 강주아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말이죠. 아버지, 혹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실래요? 오늘은 이미 늦었고. 미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강주아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방은 밝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강주아는 서연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 한 구석에 나이 든 남자가 따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누구니? 강주안이 물었어요. 서연은 조금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외할아버지가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상상으로 그려봤어요. 강주아는 손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내가 진짜로 내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래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강주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최근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어. 회사는 이미 충분히 크고, 나도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었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정말요? 그럼 자주 보실 수 있겠네요. 서연이 기뻐했어요. 태준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주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알아볼게. 밤이 더 깊어지자 미래는 아버지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했어요. 강주안이 방에 들어서자 미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주아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믿기지 않는구나. 25년 동안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는데 오늘은 내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생각으로 잠들 수 있다니. 미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마치 25년의 그리움을 그 포옹으로 전하려는 듯이 말이죠. 잘 주무세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뵐게요. 미래가 속삭였어요. 강주아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미래의 인형 별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별이야. 내가 미래를 다시 찾게 해줬구나. 그날 밤 강주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젖은 자장가를 부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의 꿈속에서 어린 미래가 웃고 있었고 현실에서는 성인이 된 미래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밝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미래가 물었어요. 강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고 싶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이니까.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그들은 함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여전했어요. 강주아는 미래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여기서 장사를 했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강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기 저 모퉁이에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지. 거기서 음식을 팔았단다. 그들은 강주안이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강주안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미래야, 기억나니? 여기서 너는 항상 내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 미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기억나요. 여기서 떡볶이를 팔았죠? 그리고 저는 항상 아버지가 주시는 떡 한 조각을 기다렸어요. 강주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맞아. 그랬지. 너는 항상 떡 한 조각을 기다렸어. 가족은 함께 시장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주아는 미래와 태준, 그리고 서연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놓쳤던 25년의 시간을 앞으로 남은 인생으로 채워나갈게.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